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산에 위치하고 있는 무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두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 강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북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원서를 쓰는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가장 많이 원서를 왜 쓰느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희는 수능이 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은 수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저희는 수시 모집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리고 최저 등급의 충족 여부, 그리고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농어촌 전형에서의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은 수능을 조금 해서 정시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 중에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아이들이 작년에 원서를 몇 장 썼는가. 저희 학교는 한 학년에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0명의 학생들이 6장의 원서를 쓸 때 대략 1200장 정도의 원서가 되겠죠. 작년에 저희 학교 애들이 1098장 원서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정시로 간 애가 그러면 몇 명이냐? 정시 지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시로 간 애가 98명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어촌 정시에 소위 말하는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도 농어촌에 위치한 저희 학교조차도 종합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은 뭔가? 저희 학교는 천주교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천주교 학교고,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는 교장 선생님께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저희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지금 종교적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종합이 뭡니까? 라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저는 요 두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어는 아닙니다만 히브리어입니다. 아마 교회나 성당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말입니다.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죠. 제가 종교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영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A는 부정관사입니다. 그죠? 한 명, 한 개를 뜻하죠. 맨은 복수입니다. MEN, 여러 명을 뜻하죠. 즉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명의 학생이 다양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멘은 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동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고, 가설을 세워서 실험도 해야 될 것 같고, 실험을 기반으로 결과물도 도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직 수평으로 생활기록부도 작성을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숫자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1.07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모 선생님께서 대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 아이를 떨어뜨렸냐? 1.07인데 의대였습니다. 당연히 내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스카이 중에 한 대학의 의대에 이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였습니다. 1.07을 가지고 고려대를 합격했는데 지역 거점 때는 1.07을 가지고 떨어졌어요. 바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형에 있는 거죠. 1.07을 가지고 고려대를 쓸 때는 아마 학교장 추천 전형을 썼을 겁니다. 바로 정성평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의 비중도가 상당히 높은 전형입니다. 그런데 1.07을 가지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의대 종합을 썼는 그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내신 등급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인서울대학교 42개 중에 도대체 몇 명의 아이를 선발하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말을 하던데요. 서성한 성균관대까지 대략 한 11,000여 명의 아이들이 소위 최선호 대학인 이 세 가지의 대학에 선발되고 반에서 이 정도 등수가 되면 합격을 합니다. 자, 이 자료는 서울의 센진학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대충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 되면 저 대학을 가느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수시 모집에서 원서를 6장을 쓰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1.0과 2.0이 쓰는 대학은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자, 지역에 위치한 경북대 전자공학과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선호하는 학과고요. 이유는 취업 때문이겠지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쓰려고 하는 많은 아이들은 어디까지 원서를 쓰느냐 보시면 경희대학교까지 원서를 같이 씁니다. 왜? 6장을 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의 원서를 쓸 때 2장은 네 거, 2장은 키워준 학부모님 거, 2장은 내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장은 네 마음대로 써라. 아이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원서를 쓰지요. 그리고 선생님은 두 장을 가지고 아주 고심을 합니다. 교과를 적을까? 종합을 적을까?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등급별로 책에 나와 있겠지만 등급별로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레인지 범위가 굉장히 커요. 결국 그 이유는 뭐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가는 강점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기록부상에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숫자상의 약점이 조금 있더라도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역량, 다양한 공동체 역량, 다양한 학업 역량이 이 아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2027,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2027의 대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7은 기본 계획만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인 2028 대입까지에는 2026과 2027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향성을 좀 보이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는 현재 고3과 비슷한 수준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당장 내신의 체계도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6가지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최선화 대학에 합격하는 고교 유형은 어떨까? 특히 124개의 경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주로 이런 대학을 선호하고 있고요. 보시면 종합전형을 통해서 일반고가 물론 저 숫자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종합전형으로 많은 아이들이 최선호 대학을 좀 가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의 현재 고3보다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 과정에서 2027 대입의 주요 특징은 제가 6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바뀐 게 수능 위주로 30% 이상 선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수도권에서 지금까지는 6대4 정도의 비율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희대를 포함한 서울 주요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수능 정시에 대한 비중도를 대학교 자율화를 좀 맡겨달라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정시에 대한 부분을 자율화로 맡기면 어느 부분이 늘어날까를 본다면 바로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도가 좀 늘어날 거 아닌가. 자, 그렇다면 우리 경북 지역 아이들에게는 조금 강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학학 계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죠? 의학학 계열 변화가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2027에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3년 단위로 이렇게 변하더라. 그리고 교과 전형과 종합은 증감이 저렇게 이루어지더라라고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기회균형, 지역균형과 같은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와 2027년도에서 조금 준 기회균형이 있고요, 조금 는 지역균형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7 서울 주요 대학의 변화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빈칸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빈칸이 보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2026년도와 큰 차이가 없더라. 더불어 내년도 4월 달쯤에 나오는 세부 계획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 계획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원수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원수가 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능으로 봤을 때는 1등급의 숫자가 좀 더 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치열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인원수 대비 대학의 아마 전체 인원은 제가 전체 인원이 4,500명 정도가 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는 인원보다 대학이 는 인원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올해 고3은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것을 고3 아이들은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2027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2028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머릿속에서는 그 정도로는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아까 우리 인구를 보셨지만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주요대학에서 수시, 정시 제가 두 개를 비교해봤고, 수시 중에서도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면 학종 일반 2를 저렇게 분리해서 선발하더라. 그 다음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 융합인재가 올해 들어왔는데요, 학종 융합인재에서 최저를 3개 합으로 가져가더라 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2026을 가지고 학종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요, 그 2026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등급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앙대부터 숙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 화면이 조금 깨어지게 보이는 것은 제 지금 노트북 화면에는 깨어지지 않지만 이 화면상에 조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책자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책자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인하대부터 서울과기대까지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특히 여기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농어촌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무학고등학교의 사례를 좀 비추어 보면 국민대 원서를 누가 쓰냐 하면 영남대학교 교과전형을 쓰는 아이들이 국민대학교 농어촌 학종까지 쓰는 사례들이 드러 나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얼마냐라고 본다면 대략 4등급, 5등급, 6등급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혹시나 자기의 내신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준비 과정이 제대로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죠? 총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춤도 추시고요, 이래가지고 대학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역시 수시 전형에서 보시면 저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대 아이들이 교대를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취업이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이 교육대학의 인기가 조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신의 진로와 진학과 연관성에 있어서 교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교과전형에 비해서 종합전형의 선발이 많다라는 부분을 숫자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대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의 선택, 활동 등을 통해서 교대에 준비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그냥 2027에서 수능 교과목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가는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 알다시피 인문, 자연, 통합교육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대학들은 선택 과목을 지정해 놓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에 올해 최저 등급의 충족 여부에서 과학을 풀었습니다. 탐구에서. 그죠? 4탐을 쳐도 됩니다. 자, 그런데 과학을 4탐을 쳐서 고대를 준비한다면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와 연세대를 같이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넣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전형 역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강의를 맡았지만 교과전형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최근에 수시 모집에서의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교과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요 선호대학들은 정성평가를 10%, 20%, 30%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의 비율을 10%라고 2026년도에 넣어놨지만 2027년도에는 저걸 비율을 아마 20% 정도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과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 현황 또는 특정 학교, 대표적으로 동국대학교가 될 것 같은데요,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교과전형에서 평가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교과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교과전형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조금
이 부분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경북에 위치한 모 선생님, 그러니까 자사고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자사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보고, 야 김 부장, 교과 전형에서 너희 학교가 기말고사가 끝나면 1점 빵빵, 아마 우리 1학년 아이들은 이해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1.00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이냐 묻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1.00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처음에 추측을 했었어요. 자, 근데 실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등급이 4%였을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에서 4%였을 때 자사고 아이들이 교과 전형에 과감하게 원서를 못 썼을 때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1학년 아이들이 10%가 되면서 교과 전형까지도 자사고 아이들이 조금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그 자사고 아이들이 교과 전형에서 지금 보시면 선호대학의 정성평가까지 자사고 아이들이 준비가 잘 되는 과정이라면 우리 일반고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대학의 전형별 평가 요소를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색깔로 칠해놓은 대학은 학업 역량의 비중도가 높은 대학입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되겠죠. 만약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 세 가지 역량 중에 어떤 역량이 가장 뛰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 역량의 비중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색칠을 표현하는 대학들은 학업 역량의 비중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를 보여드리겠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 역시 학업 역량의 비중도가 좀 높습니다. 자,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100%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학업 역량의 비중도가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수치에 대한 고려를 대학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 경북 지역 아이들이 생기부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것이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저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굉장히 입결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 학업 역량의 비중도 좀 올라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라는 전형을 쓰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업 역량에서 조금씩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쓰는 아이들의 내신 등급 때는 2점 초중반까지였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아이들이 조금 입결이 안 나오는 상황이 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이 부분이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비율적인 부분과도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저 역량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를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부터 홍대까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서울대는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성균관대, 중앙대, 홍대인데요. 중간에 중앙대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입니다. 저 융합형 인재가 아마 과거에 다빈치형 인재였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가 비율이 좀 달라요.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20%가 융합. 탐구는 학업 역량 40%, 진로 50%, 공동체 10%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자, 일반고는 융합형을 쓰십시오. 자사고는 탐구형을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저 비중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고의 중앙대학교를 쓰는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자사고보다 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최근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비중을 딱 세팅을 해놓으니까 일반고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중앙대를 쓰고 그리고 최고로는 서울대까지 그 레인지 범위를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원서를 6장을 쓰니까요. 근데 탐구형에서 보시면 저 학업 영양 40%, 진로 영양 50%가 겁이 나가지고 원서를 못 썼던 일반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은 진로 영양적 활동을 통해서 저 탐구형에도 합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구미 지역 쪽에서도 일부 고등학교들이 유독 중앙대 원서를 쓰면 융합형을 쓰지 않고 탐구형을 써가지고 합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및 비율을 분명히 학종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대 한번 보십시오. 교대는 보시면 학업 역량, 지적 역량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들의 비중도가 대학별로 조금 다름을 알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비중도가 조금 크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대는 학업 역량적 비중이 조금 높더라라는 부분을 참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조금 글자가 깨졌는데요. 경북대부터 제주대까지 국가거점국립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지역거점국립대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에서의 지금 보시면 역시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북대의 특정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업 역량의 비중도가 좀 높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의 비중도가 높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생활기록부상에서 숫자로 표현되는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공자율 선택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계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선택을 합니다. 저희 무학고등학교도 어제 교육과정 박람회라는 걸 했습니다.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많은 학부모님들이 남으셔가지고 교육과정 박람회에서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이걸 하셨죠. 그래서 자연계열, 공학계열 가겠다, 자연계열 가겠다, 의대 가겠다 많은 아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특히 최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대를 가려고 하는 많은 아이들이 물리학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학이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튼 학교의 200명 중에 약 30% 이상, 제가 볼 때는 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아이들은 저를 찾아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님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꿈이 없는데요. 선생님 저는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선생님들이 좀 추천을 해주시는 게 전공자율 선택제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전공자율 선택제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 유형 2. 그 유형 1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의대, 간호, 사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형 2는 뭐냐? 단대에서 단과대학에서 자유스럽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최근의 경향성을 좀 보면 우리 남자아이들은 무슨 과를 좋아할까요? 부모님들 컴퓨터공학 되게 좋아합니다. 예. FPS 게임을 하면서 총 쏘는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자기가 컴퓨터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프로그래머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 지금 성적이 안 되는데 갈 수 있겠냐? 저는 전공자율 선택제를 통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컴퓨터공학과를 2학년 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학생들은 뭘 좋아할까요? 생명공학이죠. 여학생들은 생명공학입니다. 제가 구미 지역에 컨설팅을 한번 나가보면 우리 특히 9등급제에서 내신 등급 1.5부터 1.9 정도에 편성되어 있는 우리 여학생들이 꿈을 딱 꿉니다. 1학년 때 뭐 하고 싶니? 선생님 저 약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약대를 가고 싶니? 좀 편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모습이 좀 편해 보였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꿈꾸면서 이 아이들이 최근에 어떤 과목을 잘 선택하지 않냐 하면 물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갑니다. 그럼 1.5에서 1.9 된 아이가 이제 성적이 좀 떨어지겠죠. 2.3, 2.4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컨설팅에 가보면 애가 이제 울상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 약대를 못 가요. 왜? 내신이 떨어졌고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공대도 못 가요. 왜? 물리를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전공자율 선택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래서 너 나중에 2학년 때 뭘 선택하려고 하는데? 라고 물으면 이 아이가 갑자기 저는 화생공,
생명공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 설명하신 김동진 선생님의 직접 한 땀 한 땀 만드신 자료를 제가 뺏어왔어요.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 김동진 선생님께서 만드신 T1이라는 것은 유형 1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T2는 유형 2를 얘기해요. 보시면 각 대학에서 전공자율 선택제로 종합전형에 대한 선발이 서울 주요 대학은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동대 교수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아이들이 전공자율 선택제에 열광을 하느냐? 왜 열광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심리적인 거예요. 대학은 좋은 데 가고 싶고 과도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둘 다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위 아이들의 언어로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대학의 퀄을 높이고 과는 좀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가 두 가지가 있지요. 뭡니까? 건축공학, 토목공학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자가 없어요. 그죠? 경쟁률이 낮습니다. 들어가죠, 일단. 그럼 이 아이들은 바꾸려고 합니다. 뭘로? 화공, 기계공학,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런 얘기를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쭉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자율전공이라는 것은 전공 자율 선택자가 있기 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그러면 어떤 것들의 과를 많이 선택하느냐 보니까 이런 과들을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공자율 선택제를 쓰는 아이들이 나중에 저런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될까요?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수학, 영어, 프로그래밍 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과목 역시 수학, 영어, 프로그래밍, 통계 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활동 역시 수학, 영어, 통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추후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전에 설명하신 독서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복잡하죠? 싫죠? 하기가. 근데 우리는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한 등급 차이 나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공자율 선택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을 한번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률입니다. 제가 색깔을 표시하는 저 부분이 경쟁률인데요. 유형 1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다가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저 유형 1은 건국대부터 홍대까지 저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낮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30대 1을 찍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저기를 들어갑니다, 저 무덤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될 거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형 2입니다. 유형 2의 경쟁률 저렇게 됩니다, 학종에서.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1과 2의 전공자율 선택제에서 경쟁률이 저렇게 높고요, 입결은 이렇게 나옵니다. 50%와 70%의 입결이 저렇게 나오는데요, 종합전형에서 아이들은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공자율 선택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아이들은 누굴까요? 안정권의 저과의 원서를 쓰는 아이들인 겁니다. 워너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의 자율전공학부의 원서를 32.83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아이들은 지금 보시면 50% 컷이 1.85, 70% 컷이 1.89인데요. 즉 제 얘기는 뭐냐면 1.5 정도 되는 아이가 과감하게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최초합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공자율 선택제가 그다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자율 선택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프로그래밍, 수학, 통계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활기록부를 만드셔야 돼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혹시나 전공자율 선택제를 쓰지 않더라도 다른 과를 쓰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제 어떤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 경찰행정학과 원서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고 싶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됩니까?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경찰행정학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네가 만일에 경찰행정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썼을 때 경찰이 안 되면 어떡하냐? 반대로 대학을 가지 않으면 경찰이 안 되냐라고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경찰행정학과를 가고 싶은 아이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를 영어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뭘까요? 과거의 경찰 시험에서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니까요. 지금의 경찰 시험의 체계는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공무원 시험 영어 때문에 떨어졌죠, 그죠? 경찰 시험 영어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걸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소방학과라고 있습니다, 대학에. 소방방지학과도 있고 소방학과도 있죠. 우리 남자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소방학과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막 그런 걸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를 가지 않으면 소방관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보건계열의 준비를 시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리고 원서를 간호과에 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간호과를 졸업하고 임상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면 소방관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들에게 투트랙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이 활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아이들 알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과정에서 학생부를 너무 진로 중심으로 하지 마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과목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이 준비를 하죠. 쉽게 말하면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춘향이가 심청이죠.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다이빙을 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아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물리적으로. 왜? 기계공학과로 가고 싶습니다, 이딴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그죠? 아이들은 문학에서 그 문학을 가지고 배운 내용을 영미문학에서 도대체 어떤 주제가 있나 그걸 연구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수학의 깊이감을 연구합니다. 영어에서는 영어의 깊이감을 연구하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중에 기계공학과 원서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건 대학이 원하는 겁니다. 과거에 굉장히 진로 중심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진로 중심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4년 전, 5년 전부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쓸 때 저는 전공이 영어거든요. 근데 영어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영어라는 글자를 딱 빼면 기계공학과처럼 원서를 제가 과세특을 적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뭐에 따라서? 평가 계획서에 따라서.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평가 계획서에 어떤 수행평가를 과제를 냈냐? 영화 같으면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뭐를 써오세요, 이렇게만 해요. 뭐를 과정형 수행평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가지고 해왔다면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튼 유형2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동국, 서울대, 성균관대의 경쟁률과 50%, 70% 커트라인을 한번 보시면 경쟁률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경쟁률 장난 아니고 50% 성적에서도 낮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균관대에서 근데 저희가 한번 저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에서 공학계열의 경쟁률이 16.25대 1이다. 근데 50%, 70%의 등급이 4.84와 5.1에 위치되어 있다. 일반고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저 정도를 보실 수 있는 눈은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학폭.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도 그렇지만 정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학폭 하지 마십시오. 맞을 것 같다, 그냥 맞으십시오. 때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오는데 제가 모학고등학교 우리 여기 오는 애들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부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누가 어깨빵을 했다, 먼저 뛰어가서 사과해라. 싸우지 마라. 대학을 못 간다. 학교 폭력 1호 처분만 받아도 안 된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말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죠? 우리 딸이 그렇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2호 서면 사과하세요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 뭐 117 막 이렇게 교육을 막 받던데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대입을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이 학폭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부탁이지만 절대 가해 학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대학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폭 지원 자격 제한대학 예시 역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종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너희들은 학종 가지고 궁금한 게 뭔데? 이렇게. 제가 그래서 Q&A 형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학종은 다른 전형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다른 전형은 저는 교과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내신의 정량적 평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서두에서 숫자 기억나실 겁니다. 1.07을 가지고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량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학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저게 생활기록부에 녹여져 있어야 된다. 밑에 두 번째, 독서, 봉사활동 등 학생부 반영 항목의 축소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자입니다.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서가 왜 중요하냐? 특히 실험을 우리 아까 김동진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독서는 교과서 이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의 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독서를 했을 때 왜 이 독서가 괜찮냐를 주제탐구, 심화탐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다면 저는 굉장히 강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교육과정, 학생 선택 과목, 수업과 평가의 변화 관련성,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2학년 학생들, 지금 2학년 1학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공학계를 가려고 한다. 수학물리 화학을 들을 겁니다. 그죠? 경영 경제를 가려고 한다. 미적분 들을까 말까 고민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그죠? 지금 1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육과정은 선택을 하는데요. 물화생지, 지금 과학의 원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들을 도대체 내가 몇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까? 이런 고민을 아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데? 라고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봤는데, 왼쪽은 바로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은 우수한 내신을 가지고 높은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저 높은 모의고사 성적은 바로 최저 등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측편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러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전공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도전, 열정, 창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26년도, 27년도 교과 종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교과 전형의 비율이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왜 저럴까요? 바로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까지 끼워서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만 따로 빼서 보시면 학종의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은 소위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서울 지역의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위치가 좀 더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세 가지의 평가 요소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평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 영향적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리고 9등급제에서 내신 등급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이 진로 영향적 노력을 위해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독서도 하고 있고요. 실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 활동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활교육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교육부가 좋냐 나쁘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생기부를 내밀죠. 생기부를 내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선생님,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좋고 나쁨의 그런 기준은 대학이 선발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5번, 6번, 7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쓸까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강의를 듣다가 우리 앞전에 강의하셨던 김동진 선생님께서 경희대학교에서 얘기한 생활기록부 리뷰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따와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의 원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운 생명활동과 물질대사에서 효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과일 효소의 약 제조 가능성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2학년 진로활동과 2학년 동아리활동에서 특히 2학년 동아리활동에서 보면 과즙 주스에 대해 궁금하여 개인적으로 연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좀 전에 앞전 강의에서 아마 설문조사, 여러분들은 한국갤럽이 아닙니다 라고 앞전에 우리 강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학급 단위 또는 옆반 또는 학년 단위의 설문조사를 진행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이 친구는 수평적 활동을 추가 심화 탐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 하단에 보면 3학년 진로활동에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2학년 때 했던 특정 과일의 효소가 단백질 분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탐구의 연장으로 효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용적 연계성, 영역 간 연계성, 그리고 수직 수평 연계성에 따라서 생활기록부를 한번 고민해보고 탐구해보고 작성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과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과목별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저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로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영화 감상과 비평이라는 과목을 항상 수업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항상 보여줬습니다. 아시겠지만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는 흑인 여성들이 1960년대 나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인종차별, 성차별 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그 영화에서 저는 아이들의 사회문제인식을 한번 탐구해보고 싶었고요. 그 사회문제인식을 가지고 저는 저희 학교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책 수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펭귄과 리바이더널이라는 책을 한번 끌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연장을 시켜봤습니다. 책 수다 독서 프로그램에서 적극 참여하여 펭귄과 리바이던을 갖고 와서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까지 한번 가봐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생활기록부의 과세특기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좀 연계성 있게 만들면 어떨까?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경희대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직, 수평으로 생활기록부를 조금 연계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축소된 학생부 반영 항목은 무엇이며 그 영향은 어떻습니까? 입니다. 보시면 왼쪽 편에 보이는 게 축소된 생활기록부의 요소들입니다. 수상, 독서, 자율동아리, 교회 봉사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등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수 목적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지하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측편에 보시면 독서활동 상황, 수상 경력 등등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수업 시간에 활동하고 배우는 그 내용들을 독서를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상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독서를 적어주고 계시죠. 어디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그래서 저는 독서는 갈수록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모집 전까지 나오는 1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학연,
2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변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처럼 적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가 됐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활기록부에서 녹여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학생부 평가 항목이 축소돼서 내신의 영향력이 강화됐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과별, 대학별 평가 요소 분석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공학계를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 수학, 과학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럼 고민은 뭐냐?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 2등급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2등급 문 닫았습니다. 1등급 문 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아이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점수는 얼만데? 그러니까 2등급도 중요하고 1등급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등 대학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신 등급이 0.5등급, 많게는 한 등급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과목 선택 등이 여러분들의 학종의 성패를 가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도전적인 과목 선택, 여러분들 아이들이 몇 명 듣는가에 대한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왜? 방점을 찍을 수 있냐 없냐, 등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교과목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선택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서류형과 면접형 모두 실시하는 대학과 이 두 전형 간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6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고 아이들 같으면 서류형을 많이 내겠습니까? 면접형을 많이 내겠습니까? 만일 일반고가 자사고가 있다면 어떨까요? 전 개인적으로 일반고 아이들은 가서 뭔가를 좀 더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자사고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일반고 아이들이 의외로 면접을 막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는 면접에서 뭔가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류형은 어떤 아이일까요? 서류만 가지고도 아이가 평가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은 서류형을 낼 겁니다. 가령 이런 거겠죠? 시마 일본어 회화가 배웠습니다. 어떤 아이일까요? 외고에서 공부한 아이가 되겠죠? 그죠? 수리 생물학을 배웠다. 어떤 아이일까요? 아마 포항제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의 특색을 가지고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사특목 아이들은 서류형으로 원서를 낼 경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두 전형을 모두 실시하는 대학과 이 두 전형의 차이는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이런 현황들을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고대, 서울대, 연대, 이화여대, 한양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 서울 주요 대학 중에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가지고 가는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고대 학업우수는 우리 일반고 아이들 중에 내신이 조금 낮지만 수능 최저 등급의 충족 유무에 따라서 합격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시문 기반, 서류 기반입니다. 제시문 기반은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서울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은 쉽게 말하면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준비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은 크게 제시문 기반과 서류 기반이 있다. 서류 기반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과별 권장 이수 과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밑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권장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그 과목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성균관대학교가 나중에 한번 대학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균관대학이 산무라는 걸 밝혔어요. 우리는 권장 과목도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등급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균관대 학교를 만날 기획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가 충분히 아이를 소위 말해서 선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전 개인적으로 권장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보다는 권장 과목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권장 이수 과목은 각 대학이 좀 제시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동국대, 최근에 숙명여대, 그리고 서울대, 경희대 등에서 권장 이수 과목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점수 분석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뭘까?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가 사이트는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이 아는 사이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어디가 사이트에서 내신을 가지고 단순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의견입니다. 뭐냐? 점수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쉽게 말하면 1.8이 떨어지고 2.5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5등급, 5.5등급이 합격하는데 2.5등급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대학들은 충분히 일반고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조금 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전략을 이렇게 6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좀 학과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왜 경찰행정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에게 제가 경찰행정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시키지 않고 영어 영문이나 영어 교육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시킬까? 소방관이 되고 싶은 친구에게 왜 보건계열의 간호학과를 추천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학생부를 평가하고 면접을 보면서 특정 대학의 최저 등급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표를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게 지금 참고로 저희 학교 사례입니다. 제가 실제로 합격을 시킨 사례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제가 김천에 근무했던 성희고등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붉은색의 글씨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이 과목들을 가지고 아이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입니다. 우리 학교의 선생님께서 찍어주시더라고요. 지브리를 한번 바꿔왔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가지고 자율, 동아리, 진로 등등을 가지고 아이들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광촉매 살균 효과 실험, 아두이노 네오픽셀 등등등, 센서를 이용한 장애인 주차구역, 비장애인 주차 문제 해결, 인체 모션 감지 센서, 2차 전지 규모 등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열을 맞췄지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도 있지만 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일부러 표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학과를 지원을 했을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한 등급대가 조금은 낮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수학과 과학에서의 성적대가 나름은 국어보다는 낮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과세특을 수학과 과학만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불이의 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수학과학의 선택 과목이 많은 교육과정, 참고로 고급 물리, 고급 수학까지 과목을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물리학 1, 화학 1, 물투, 화투, 고급 물리, 고급 화학까지 수업을 듣고 교육과정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의 내신 등급은 그 당시에 2.5등급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중에 나의 내신도 저 정도 되는데, 또는 나 저거보다 조금 높은데, 나 저거보다 조금 낮은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어떻게 원서에 비교가 됐을까를 비교해 보시면 이 친구는
이렇게 원서를 썼습니다. 보시면 밑에 있는 6개가 이 친구가 원서를 쓴 대학이고요, 색깔로 표시한 대학이 이 친구가 합격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가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합격한 대학이고요, 서울시립대, 서강대, 중앙대가 불합격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최종 등록 대학은 어디냐면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때는, 현재는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전형이 1괄 선발이지만 이때는 1단계 선발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5배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이 친구를 제가 고려대 기계공학과 원서를 쓰면서 왜 고대의 원서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고 했냐 하면 수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성적은 그렇지 않았지만 수학 모의평가에서 항상 1등급 또는 높은 2등급의 100분위 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4합 8의 최저 등급을 가지고 고려대학교 원서를 써보자라고 이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등급임에 불구하고 경대를 교과 전형으로 쓰면서 고대, 건대, 서시, 서강, 중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원서의 레인지 범위는 굉장히 넓어진다. 이 친구도 경대부터 고대까지 원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2.5 정도 위치하는 이 친구가 원서를 쓴 이 레인지 범위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서류, 수능의 최저 등급, 더불어 면접까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면 나는 좀 더 높은 대학을 쓸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6년도를 기준으로 주요 대학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와 25년도에서 서울대부터 홍대까지 교과와 종합, 다시 말하면 수시 모집에서 선발되는 비율을 숫자상으로 이렇게 한번 25년도와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교과와 종합 논술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제가 색칠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올해 2026년도에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저렇게 색칠을 해놔봤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상위 15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결 70%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사설기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제가 본 이유는 뭐냐면 각 전형에 따라 가지고 최고, 평균, 최저 이렇게 나온 자료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 아이가 합격했던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은 학과별로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91부터 3.27까지 24년도에 편성이 좀 되었구나. 결국 저렇게 편성되었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최저 등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최저 등급이 충족 유무에 따라서 대입의 결과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역시 3년치 데이터 중에 상위 15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 자연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5년도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24년도 자료는 특히 조금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도에 특히 지역대학에서 의대의 비중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과거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려고 하는 많은 아이들이 의대의 원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25년도에. 그래서 최근에 농담처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5년도 입결 자료 말고 24년도 입결 자료를 봐라, 이렇게 고3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하시는 대학 어디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어디가 자료 70%에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3년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나왔고요. 그래서 서울대 직윤, 서울대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보면 전국에 164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학교에 1등, 2등이 원서를 쓸 거다. 그러면 3280명 정도가 지원을 할 거고 대략 제가 알기로는 507명 정도가 서울대 직윤에서 선발이 되는데요. 그러면 단순 경쟁률이 6대1이 될 건데 서울대 직윤에서 1단계가 3배수를 선발하니까 3대1의 경쟁률을 파악하는 것도 서울대의 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대 주균을 3년치로 이렇게 한번 직윤과 일반 전형을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직윤, 일반 전형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추천 인원, 그 다음에 최저 등급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역시 이 부분 권장 과목, 그 다음에 핵심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더라.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서울대학교의 고교 유형별 등록자 비율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허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많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일반고가 전국에 더 많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였구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전형은 소위 교과 전형입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따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왼쪽은 학업우수, 오른쪽은 계열적 합평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우수는 우리 일반고 아이들이 최저 등급을 충족하면 조금 썼고요. 계열적 합평은 일반고 아이들은 잘 지원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신 등급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고려대 입결이 왼쪽은 보시면 인문계열, 오른쪽은 자연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어디가 자료를 제가 3년치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보시기 조금 불편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입결이 저렇게 형성되는구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그냥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2026년도 올해 고대의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됐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사회탐구를 가져와도 된다. 그러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의 사회탐구를 가지고 최저 등급을 충족한다고 봤을 때 연세대학교와 서울대를 같이 원수를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면 계열적 합평에서 학업 역량 40%, 자기개발 40%, 공동체 역량 20%.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모할지 모르겠지만 계열적 합평을 겁내지 말고 일반고도 좀 도전하자. 자사특목만 쓰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학생부에서 학년별 세특 활동에서 평균 4가지 이상의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력과 강점들을 좀 노출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대는 교과 전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의 교과 전형은 최저가 완화되고 의대가 다시 원복이 되기 때문에 고대의 교과 전형이 입결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시면 학업 우수형 역시 최저가 완화돼서 입결이 조금 상승할 거다. 그래서 전략 1, 2, 3로 저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왼쪽 추천형, 오른쪽 활동 우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추천형은 교과이기 때문에 놔두고요. 오른쪽 화루자만 보면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추천 2년, 그다음에 수능 최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왼쪽과 함 차이를 보시면 추천 인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은 있지만 오른쪽은 없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는 2합 4 정도, 자예는 2합 5 정도를 가지고 간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의 고교 유형별 등록자 비율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보이는 인문, 오른쪽 편에 보이는 자연의 대입 입결의 70% 성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2026에서 전형 분석 및 학계 전략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고려대, 서울대를 이 연세대와 같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저 등급이 있는 부분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자연계를 쓰는 아이들이라면 아마 과탐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학도 미적, 기하를 그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전공학과가 진리자유학부 264명이 신설되더라. 올해 이 부분도 올해 입결을 보시고 2027, 2028 아이들이 준비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서강대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교과 전형이고요. 오른쪽은 종합 전형입니다. 서강대는 2025년도 비해서 큰 차이가 보여지지 않고요. 역시 종합 전형에는 최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서강대학교의 교과, 서강대학교의 종합의 그 성적대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의 종합 전형을 보시면 교과에 비해서 등급대가 조금 더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벌어지는 이유는 당연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사고의 성적도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25년도에 일반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24년도에 서강대학교가 굉장히 좀 펑크가 좀 났었습니다. 성적대에서. 그래서 25년도에 일반고 학생들이 좀 겁이 나가지고 서강대 지원이 조금 적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하고 같은 전형 지원군을 이루고 있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가 있는데 수능 체제가 있으면 한양대를 같이 가져가지 않을까? 왜? 3합 7이니까요. 그리고 면접에서 강점을 좀 더 보이면 성균관대를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지방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 1.5에서 1.8 정도, 그리고 수학, 과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메디컬 계열 이탈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강대학교 전형 분석, 종합전형의 인문, 자연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이 자료는 책자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대입니다. 성대는 왼쪽 편에 학교장 추천, 오른쪽이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에서는 보시면 융합, 탐구, 성균인재, 과학인재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어디가에 성균관대 입결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교과와 종합을 제가 정리해봤고, 역시 종합전형에서 왼쪽 편의 교과 전형에 비해서 내신 등급대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되고, 우리 일반고 기준에서 100% 저 내신 성적을 완전하게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붉은 글씨 한번 보시면 성균관대는 독특한 서류 전형을 가지고 있더라. 산무정책, 진로 역량, 이수과목, 전공 관련 활동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균관대의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아이들은 서울대, 고대, 연대를 같이 가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결국 충원 합격률이 성균관대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에 떨어지더라도 성균관대 쪽에 오기 때문에 역시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좀 유입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자율전공을 고려한 진로 영향이 강하지 않다, 이런 친구들은 성대가 조금 유리하지도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이 있는데요. 독특하게 한양대는 저 전형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를 주요 변경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 한양대 입결 역시 왼쪽, 오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한양대 입결이 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조금 더 교과 전형의 입결이 좀 벌어진 것은 이때는 이제 최저 등급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종합 전형에서는 역시 한양대는 2등급 때 3등급 때도 덜어 보이더라. 근데 일반고에서 과감하게 원서를 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2025의 전형 분석입 합격 전략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일반고, 자사고, 외고, 과고를 그냥 제가 저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공대와 인터칼리지, 자유전공 확보가 되겠습니다. 제시문 기반, 그리고 학생부 면접을 같이 본다. 그래서 연고대의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면서 최저가 불안한 학생이면 한양대, 공대 및 인터칼리지를 같이 한번 지원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왼쪽은 교과, 오른쪽은 종합전형이고 융합형, 탐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결을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2025를 제가 조사할 때까지는 대학 어디가에 중앙대가 공개하지 않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앙대학교의 탐구형 인재와 중앙대학교의 융합형 인재에서 보이는 비율이 좀 다르더라. 근데 우리 일반고는 융합형 인재의 학업 역량 비율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쓰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탐구형 인재를 많이 쓰려고 하는 아이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종합전형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희대입니다. 서울주요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북 아이들이 네오르네상스 굉장히 많이 쓰는 전형이었거든요. 이 네오르네상스 가지고 원서를 엄청나게 쓰는데 최근에 이 네오르네상스의 전형의 입결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결을 변형 보시면 이렇게 입결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입결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업 역량의 비중도가 과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그래서 경희대는 이런 3포더를 입학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까만색 점이 보이니 합격이고 지원이 빨간색 점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외대부터는 제가 시간이 지금 한 10여 분 남았는데 한국외대 서시대는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요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문, 자연, 예체능에서 일반 자사 특목고의 학교 유형별로 이렇게 합격을 하더라, 결국 일반고의 합격이 더 높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의 건대, 동대, 홍대는 우리 아이들, 특히 2점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대학이기 때문에 원서를 경북대하고 같이 원서를 쓰는 대학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뭐냐면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수시 모집에서 얼마만큼 많이 뽑나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중에서 교과 전형의 비중도가 지역 거점 국립대로 내려오면서 서울과 다르게 좀 더 많지만, 종합 전형을 제가 한번 경북 전형을 한번 딱 뽑아 보니까요, 주로 우리 지역에서 원서를 많이 쓰는 경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에서 지원자 수 대비 합격생 수가 저렇게 나왔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경대, 부산대, 충북, 충남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는 저렇게 나왔다라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대, 부산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서는 경대는 이제 교과 종합에서 저렇게 아이를 선발하는데, 특히 경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의대를 제가 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경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종합 전형에 두 가지의 종합 전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반 학종, 지역 인재 학종. 근데 위에 보시는 일반 학종은 최저가 있다, 내신 등급을 보지 않는다. 밑에 있는 지역 학종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계열을 제외하고 최저 등급이 없다, 내신을 본다. 그래서 최근에 경북에 있는 많은 일반고 아이들이 저 경북대학교의 일반 학종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대가 등급상에서 조금 낮아지는 경향성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점대 중반부터 4등급대까지 합격생이 굉장히 레인지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경북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종합과 지역인재 종합에서 이렇게 다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지역인재 종합 같은 경우에 왼쪽 편에 보시면 학업 역량이 40%다. 근데 일반 종합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학업 역량이 30%더라. 그래서 비율적으로 이렇게 조금 다르더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종합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있더라. 2합 5, 6, 7 이 정도의 최저 등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2022년도부터 최저 등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저 등급이 있을 때는 우리 경북 아이들이 부산대를 굉장히 원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생활기록부 준비가 잘 돼 있고 최저 등급이 충족이 되면 부산대 원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그 이후에 최저 등급이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불안해서 경대 쪽으로 오히려 더 몰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우리 경북 아이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생활기록부의 준비 과정이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산대학교의 원서를 좀 더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대학, 그러니까 충남, 충북 포함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는 강원대까지 종합전형에서의 과감하게 원서를 써보시길 좀 권유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우리 경북 아이들이 많이 쓰는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종합전형 원서를 좀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경북진학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안동, 경산, 구미, 포항의 포스트 지역에 아마 상담센터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가서 상담 받지 마시고 가서 상담만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진로 진학에 정보의 많은 자료를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잘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